안녕하십니까. 신의기들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무기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미국의 대외 정책, 특히 이 군사 외교 정책이 완전히 이 코너에 몰리고 있고 아주 수세적인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한마디로 만만해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란이 간이 배 밖에 나왔는지, 정말 미국이 찐따 같은 행동을 하는 건지, 미국의 항모, 아이젠하워 항모가 이란 코앞에 페르시아만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힘으로 내쫓아버린다 라는데 어떻게 내쫓을 건지, 어떤 전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튀르키예, 그리스 둘 다 나토죠.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서로 싸워왔죠. 트로이 목마로 알려진 그 트로이 전쟁, 그 시대부터 20세기 초반의 오스만 투르크가 그리스를 점령해 있었던 그 시기까지 수백 년이죠. 정말 첨예하게 싸우고 대립해왔던 국가들인데 문제는 같은 동맹국인 나토예요. 근데 감정이 안 좋죠. 그 감정의 거의 전투기에서 폭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폭발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크로아티아는 미국이 공유해준 M2A2 ODS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초도분을 인수했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영국은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공모함이 영국에 복귀를 했고 작전 투입 준비 중이다 라는 소식까지 단신 보겠습니다. 미국이 크로아티아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M2A2 ODS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초도 물량 22대가 현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크로아티아군이 운용하던 노후화된 장갑 차량들을 대체해 사실상 주력 장갑차로 운용될 이 브래들리는 미군 여유 물량이 생기는 대로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란이 배회 탄약 겸 공대공 드론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카라르가 공군에 대량 배치됐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카라르 덕분에 전투기의 전투 공중 초계 소요가 크게 줄어들고 현대 공중전 패러다임도 바뀌었다는 것이 이란 주장인데, 과연 이 드론이 소형 헬기나 드론이 아닌 일반 전투기 표적에도 대응이 가능할지 궁금해집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바흐무트 남부 클리치시우카와 안드리우카 전투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작전사령부가 이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제3아조프 돌격여단을 뒤로 물려 재편성 작업을 시작하고 빈자리에 제42기계화 여단을 투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서 군사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공군에서 황당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유리 이나트 대변인이 공식 성명을 통해 수호-27과 미그-29 전력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 최소 150대의 F-16이나 그리펜 전투기가 공여되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 동부 해안에서 F-35B 운용 인증 절차를 마친 영국 해군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공모함이 영국 포츠머스 해군기지로 복귀해 작전 투입 준비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나토 상설 함대 지원 임무로 퀸 엘리자베스가 북해에 나가 있는데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지중해 지역으로 파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브래들리 장갑차가 여기 많이 써 있습니다. 이 사막색도 있고 우드랜드 색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22대가 지금 크로아티아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갔냐? 크로아티아가 가지고 있던 BMP-1 보병 전투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주고 그 공백을 미국이 중고 브래들리로 대체해준다 라는 합의에 따른 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치장물자로 보관하고 있는 브래들리 중에 우크라이나 많이 주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189대 줬죠. 그러다 보니 지금 몇 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치장물자 브래들리는 한 7, 80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가 생기는 대로 크로아티아에 갖다 주겠다고 하는데, 최근에 미국이 이 브래들리 생산 라인을 다시 살렸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빠져나간 이런 것들을 다시 대체해서 미군이 장기 전쟁을 하더라도 바로 치장물자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라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생산되는 물량 미군에 주고 그렇게 해서 또 빠져나오겠죠. 그걸 또 크로아티아 주고 이런 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크로아티아는 아주 노후화된 BMP-1을 우크라이나에 줘서
국제적인 체면 살리고 그리고 그걸 훨씬 더 좋은 브래들리로 대체하는 이런 이익을 봤다라는 거죠. 자, 이란이 카라르라고 하는 공대공 드론 우리 이거야 하고 보여줬는데 지난번에 봤던 거 미 중부 사령부가 밝혔던 그 사진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건 이제 알라모처럼 생긴 그런 공대공 미사일처럼 생긴 건데 제가 그때 보고 이건 도저히 배회 탄약이 될 수가 없는 형상인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어느 정도 배회 탄약 할 수 있게 생겼습니다. 날개가 좀 크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도 보면서 이게 무슨 뭐 되겠냐라고 생각되는 게 자, 일단 이거 뭐 비행체죠. 그 밑에 대전차 미사일인지 대공 미사일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무장을 하나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맨페이지 공대공 미사일쯤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비행을 하다가 적기가 보이면 이 미사일 쏘겠다 바로 갖다 들이받겠다 이게 아니고 이거 쏘겠다 이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적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돌아와야 될 텐데 이걸 밑에 달고 어떻게 착륙을 할까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배회하다가 무장 달고 배회하다가 적 못 만나면 이거 아무데나 그냥 쏘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야지 이거 달고 오면 완전히 뭐 자폭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참 희한한 컨셉인데 아무튼 이거 가지고 전투기는 상대하겠냐. 이게 뭐 속도 해봐야 시속 500-600km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전투기 아주 천천히 날아도 그보다는 훨씬 빠르죠. 거기다가 급하다 그러면 뭐 훨씬 더 가속해 버리는데 이게 쫓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덩치도 크니까 전투기가 먼저 쏘아서 그냥 파괴시켜 버리겠죠. 이거 가지고 무슨 전투 공중 체계를 한다는 건지 아무튼 이란은 참 재밌는 그런 발표 많이 합니다. 자, 제3 돌격 예단 아조프 예단이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우크라이나어기 때문에 아조우 예단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유명해서 이름이 알려진 게 아조프라고 알려졌으니까 아조프 예단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바흐무트에서 아주 오랫동안 싸웠어요. 정말 뭐 최강의 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가전에서는 그런데 너무 오래 싸우다 보니 이제 전력이 다 소진된 거죠. 그래서 후방으로 빼서 재편성 작업에 들어가고 그 후임으로 42기계화 예단을 넣었다고 하는데 뭐 이 상황에서 정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게 포병 전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 한 명, 러시아군 한 명 들어와도 155mm 포탄 두세 발 막 때리고 하던 게 몇 달 전인데 그렇게 낭비를 하다가 이제는 뭐 서방 세계가 야 피로도 이야기 나오다가 이제는 주지 말자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포병 전력 없이 42기가 예단 들어가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이제 바흐무트도 크리치시우카, 안드리우카 그렇게 힘들게 점령했는데 아마 다 뺏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상황 판단 또 분위기 파악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호 27, 미그 29 이거 다 대체해야 돼. 그리고 다 지금 뭐 많이 파괴됐으니까 그러려면 150대 정도는 F-16 그리고 그리펜 줘야 돼 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조롱받고 그리고 돌아오는 마당에 분위기 파악 아직도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공군이 아닌가라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있을 때 잘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국의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공모함이 이 포스머스 해군기지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미 동부로 가서 F-35B 이 운용 인증 절차를 마치고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돌아옵니다. 미국의 그 동부에 있는 노포크 해군기지에 정박해서 휴식도 하고 그 휴식할 때 북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노포크 상공 지나가면서 영국 항모까지 찍었어 사진 찍었어 라고 하던 게 바로 프린스 오브 웨일즈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잠시간은 휴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F-35B 태우고 나가겠죠. 나가는데 퀸 엘리자베스와 교대를 해서 북해 쪽에서 러시아의 발트 함대 이 견제 임무를 맡을 건지 아니면 지금 지중해 상황, 중동 상황 안 좋으니 지중해로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앞으로 가서 레바논 견제, 시리아 견제 임무를 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아무튼 작전 투입 들어간다. 이제 항모가 두 척 있으니까 영국이 뭔가 조금 의미 있는 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 튀르키예를 나토 회원국으로 계속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회의론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튀르키예가 나토 동맹국인 그리스를 사실상 적으로 보고 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력화 일정이 크게 앞당겨진 칸 전투기 관련 의사결정에 그리스 변수가 크게 작용했다는 소식입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F-35 도입 좌절 이후 자체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TFX 칸의 개발 일정을 재촉하고 있는 것은 최근 미국과 그리스의 F-35 구매 협상이 급진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며 튀르키예 정부는 그리스의 F-35 배치 시기에 맞춰 칸 전투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업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복수의 현지 매체들이 12월 12일 보도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최근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며 공군력을 현대화하고 있는 그리스가 튀르키예와 공군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 F-35A 20여 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상 중이라며 그리스가 F-35를 주문할 경우 2028년도부터 인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튀르키예와 그리스는 나토의 일원이지만 오랫동안 정치적, 영토적 분쟁을 겪어왔으며 특히 에게해에서의 분쟁으로 여러 차례 대치와 긴장이 반복된 바 있다 라며 이런 상황에서 스텔스 전투기는 양국 간의 분쟁 형태를 바꿀 수 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튀르키예 매체들은 최근 그리스 언론에서 그리스 공군용 F-35A가 2028년부터 2033년 사이에 인도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보도가 나온 것을 인용해 에르도안 대통령이 칸 전투기의 전력화를 앞당길 것을 개발진에 요구하고 있으며 올해 첫 비행이 준비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TFX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 측에 개발 일정 단축과 2028년 양산기 인도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타이 측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2028년에 초도분 20대를 납품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엔진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TFX가 정치적인 이유로 전력화가 앞당겨질 경우 초기 배치 단계에서 많은 결함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며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나라, 결국 둘 중 하나는 나토에서 나가는 수순을 밟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칸, TFX, 우리 한국의 KFX는 4.5세대 전투기인데 여기는 5세대 전투기, 본격적인 스텔스 전투기를 표방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 보시다시피 올 초에 5월 1일 날 대선을 앞두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국뽕 마케팅을 하려고 내가 재임 기간 중에 이런 것까지 했어 라는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때 이제 몸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고 롤아웃 행사를 했죠. 이렇게 이제 롤아웃 행사를 했는데 이 TFX 칸을 5월 달에 이렇게 롤아웃을 하고 그리고 지금 올해 며칠 안 남았는데 올해 내로 첫 비행에 들어간다 라는 건데 문제는 여기 엔진이 없어요. 아직 엔진 정해지지 않았고 엔진 팔겠다는 뭐 회사 나라도 없어요. 영국 안 돼, 미국 안 돼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한국이 KF-21을 이 5세대도 아니고 4.5세대 전투기인데 그걸 2021년 7월에 롤아웃하고 1년 후에 우리는 엔진하고 다 준비됐죠. 미국에서 사왔으니까 1년 후인 22년 7월에 첫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그것도 좀 사실 조금 꼼수인데 사전에 선제적으로 비행 인증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예산을 받아서 빨리 개발 작업에 들어가서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가서 2026년에 이제 생산기 나온다. 이게 우리 계획이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그것도 5세대 전투기인데 엔진도 아직 없고 그리고 이들이 국뽕 마케팅 그동안 하던 거 보면 뭐 하나 개발되면 어마어마하게 홍보할 텐데 에이사 레이더 개발됐다는 홍보도 없었어요. 기사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28년도에 20대를 납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지 이 나토인데 트로이 목마 그 시절 청동기 시절입니다. 그때부터 물론 그게 이제 역사인지 선사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호메로스의 그 노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서로 간에
수천 년을 싸워왔던 그리스와 튀르키예죠.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죠. 그런데 또 최근 이 근세부터 시작해서 근대 그리고 근현대까지 오스만 투르크가 그리스를 지배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소련 그리고 공산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선봉으로서 같이 나토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에게해 절대 다수의 섬이 그리스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코앞에 튀르키예의 2km 앞에, 2km 앞이면 바로 저 앞이죠. 그 섬도 그리스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거기서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 열받아 버렸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부딪히고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가 공군력이 튀르키예보다 약하니까 우리 라팔 이거 가지고도 안 되겠다. 확실하게 우위를 잡자. F-35. 자, 이렇게 되니 F-35 도입 실패한 튀르키예가 그러면 그리스에게 질 수 없지. 빨리 만들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날지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월 10일부터 중국, 러시아를 끌어들여 오만만 일대에서 연합 해군 훈련을 실시 중인 이란이 미국을 정말 만만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해군 항모 전단을 쫓아내겠다고 선언해 영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을 전진 배치해 소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란은 이 지역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쫓아낼 것이라고 샤흐람 이란 해군사령관이 현지 시각 12월 11일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사령관은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힘의 방정식을 바꾸기 위해 이 지역에 들어왔다 라며 그들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 이곳에 들어왔고 우리를 압박하고 싶어 하겠지만 우리는 그 압박을 받지 않고 중동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란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없어도 중동 지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며 이 지역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미 아이젠하워 항공모함 전단을 곧 중동 바다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12월 10일부터 이란 남부 해역에서 시작된 중국, 러시아와의 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는데요. 그가 미국의 압박을 받지 않고 중동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고 발언한 것은 최근 완성 단계에 접어든 핵무기와 중국, 러시아라는 우방의 후광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의 이 같은 공개 선언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항모전단에 대한 일종의 스토킹 전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외교적 말장난과 좌시만 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함 덕분에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온 미국의 중동 패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중동 이 석유 결제는 무조건 달러만 해 하는 이 페트로 달러 체제, 이거로 그냥 세계 기축통화를 석권해 와서 그냥 뭐 돈 없어? 예산 없어? 그럼 찍어 하고 뭐 시쳇말로 자 이렇게 그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해왔던 미국이 이렇게 중요한 중동에서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실정을 거듭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 단계에 들어갔고 항모도 그들이 지금 뭐 한 척 진수했고 또 한 척 건조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이란 해군 사령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 미 아이젠하워 항모전단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능력 있어. 그리고 걔들 쫓아낼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 러시아 함께 이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 일관해서 또 해군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자신감 완전히 그냥 뭐 뻗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미 항모 전단, 아이젠하워 전단이 있는데 이 아이젠하워 전단을 향해서 아마 이런 고속정 보내서 자꾸 따라다닌 거죠. 또 드론 보내서 계속 따라다닌 거죠. 이른바 스토킹 전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못 참고 그냥 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 미국이 급변침해서 부딪혀버린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란 입장에서 땡큐 해서 여기서 그냥 로켓 있죠. 이거 그냥 함교 쪽으로 쏴버리고 함교 쪽으로 쏴서 관제 능력 사라지면 이 전투기 착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게 뭐 전투기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런 자극을 줄 것이다 라는 건데
자,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었어요. 내가 넌 그렇게도 만만하니 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제가 프로야구 참 좋아해서 이 롯데 자이언츠 야구 보러 사직구장에 가면 이 투수가 견제구 딱 던지면 뭐 이렇게 우리가 팬들이 하는데요. 그때 이제 만만하니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처럼 미국이 만만하니? 라고 물어보면 그래 만만하다 라고 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바이든 정부의 미국. 정말 어떡하려고 이럽니까?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